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제 133쪽입니다. 133쪽에 5장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계획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아까 그 이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남겨놓고 지웠는데요.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 그러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크게 짓게 완화해준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기본인데 여기 있는 입지규제는 뭐냐면 먼저 다음과 같은 겁니다. 그 한 10년도 넘었죠. 10년도 훨씬 전에 용산개발,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용산개발 하려고 했다가 자빠졌습니다. 좌초됐습니다. 건설회사들 그러면 집에 가서 발 닦고 자요. 더 큰 걸 노리죠. 뭐요? 인류 이래 최대 개발을 해보자고요. 인류 이래 최대 개발을 하는데 저 어디 산골에 가서 인류 이래 최대 개발을 할까 하니까 서울에 아무튼 200층 올리자고요. 200층 올리면 인류 이래 최대 개발이 되죠. 빰빰빰빰빰빰빰빰 미션 임퍼서블 그 두바이에 있는 그 버즈 칼리파 170몇 층입니다. 그럼 200층 지으면 인류 일의 최대 개발이라고요. 중국에서 210층을 짓는데요. 아직 안 올라왔어요. 짓겠대요. 그러고요. 210층 올리면 우리는 거기다 20층 더 올려서 220층 하면 인류 일의 최대 개발이 될 거잖아요. 말자리를 어디요? 명동 남대문 잡아보자고요. 그러니까 명동 남대문 싹 밀고 명동 남대문이니까 도시적이겠죠. 어디 시골 가 살 일이 아니니까요. 거기다 싹 밀고 거기다 200층 세 동을 올리자고요. 그러면 인류 일의 최대 개발이 되는 거죠. 지하도 파야 되는데 이렇게 바짝 붙여놓으면 지하 자리가 없네요. 그리고 지하 한 20층 파고요. 그러니까 지하 5층까지는 지하도시, 지하 15층은 15개층은 주차장으로 써서 전체를 나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동 남대문 싹 밀고 그러니까 200층 세 동 올려보자는 꿈이죠. 그냥 꿈입니다. 아직까지 한 건도 없고 가능성이 그렇게 얼마나 많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외국에 있는 좋은 제도에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관심이 있는 제도에서 초과하면 돈 되겠다 싶은 제도에서 법에다 넣어놓긴 했는데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다 사드려요? 사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권리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요? 복잡할 테겠죠. 아무튼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200층을 만들었어요.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아무튼 이것은 들어간다 저것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거 했다가는 저기다 200층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책 69쪽 와서요. 그러니까 69쪽에 보시면 69쪽에 도시적에 주상공록이 있는데 그중에 뭐는 짓는다 못 짓는다 등이 있잖아요. 이거 하면서 여기다 200층 채우려니까 어떻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69쪽에 있는 내용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러니까 지금 69쪽에 있는 게 뭐냐면 어느 땅에다가 건물을 세울 때 지 맘대로요 69쪽 내용을 지켜야 돼요. 69쪽 내용을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그 규제입니다. 땅에 건물을 올리는 것에 대한 규제인데 그것을 69쪽을 깡그리 무시하고 아무튼 넣고 싶은 거 다 집어넣자고요. 다 집어넣자고요. 캐리비안 베이 집어넣고 지붕 달아놓으면 수영장이죠. 인공암벽 집어넣고 지붕 달아놓으면 그냥 산이 되고요. 또 나무 심어놓고 인공 조명으로 나무 키우고 하면은 산이 되는 거죠. 공원, 자연공원 아무튼 다 집어넣자고요. 그 스키장이요. 그러니까 두바이에 스키장 있잖아요. 바깥 나오면 영상 40도. 그러니까 문 닫고 안으로 들어가면 영하 10도. 그러니까 스키장 있습니다. 실내 스키장이 있죠. 그렇게 하면 다 집어넣자고요. 다 집어넣자는 겁니다. 입지 규제. 뭘 짓는다 못 짓는다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겠다고요. 입지 규제 그러니까 이쪽이요. 입지 규제를 깡그리 무시하겠다. 그거를 무시구역 그러면 이런 무식한 사람들 이거 뭐니까 최소구역이라고 하고요. 이건 단지에 대한 도면이죠. 단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단지가 8글자 뭐예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죠. 구역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고요. 10글자 숨도 안 돌아가요. 그냥 간단합니다. 단지 구역을 정하고 도면 계획을 내는 거라고요. 그러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크게 짓게 완화해준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단지 제도의 특별한 한 형태인 겁니다. 뭔가 다른 게 아니고요. 그거고요. 책 보시죠. 133 굵은 1번의 국토부 해설입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첫 5줄 빼고요. 4줄 빼고요. 5줄 토지를 보다 압축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인정. 그래서 여기에 다 집어넣자고요. 압축 도시, 콤팩트 시티 뭐 그렇게 하는데요. 콤팩트, 여성 화장품 중에 콤팩트 이러저런 것들 막 다 섞여 있다면서요. 한 번만 바르면 된다면서요. 콤팩트, 압축 이것을 다 집어넣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뭐 셋째 줄,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고 69쪽 표를 적용하지 않고 제일 아랫줄, 도시적에서 주거, 상업, 문화, 업무,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인 토지용 다 집어넣으라고요. 다 집어넣으라 인 거죠. 그 아래 그리면 단지를 정하고 도면 내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크게 짓게 완화해준다. 도면에는 기건이 들어가야 된다. 굵은 2번 입주규제 최소구역. 이 구역이나 이 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결정한다. 동그라미 3번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에서요. 도시지역이어야 200층이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도시지역도 아닌 지역에서 200층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복합적 토지용을 증식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지역과 주변 지역을 입주규제 최소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1번 도심, 부도심, 중심. 2번 첫줄 끝에 지역의 거점. 3번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3번에 3개 이상 노선형. 전철역이 있습니다. 역세권. 그 다음에 뭐 숲이 끼어있으면 숲세권. 학교가 있으면 학세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철 2개가 교차합니다. 그 환승역이요. 따블 역세권. 수도권에 따블 많죠. 따블 갖고 어디다가 명함을 내밀어요. 3풀 정도는 돼야죠. 3개가 교차합니다. 다음 쪽 가세요. 135쪽에 그 중심, 부도심, 거점, 따블, 3풀 정도는 다 도시지역 중에서 상업지역일 테고 4번 저쪽 끝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번 다른 법 어찌고 저찌고가 있습니다. 굵은 3번이요.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 그러니까 입주규제 최소구역에서 이 단지의 행위 제한은 어떻게 건축하라는 것은 도면으로 정한다, 계획으로 정한다. 셋째 줄, 계획, 도면으로 정한다. 점, 그러니까 도면이란 단지의 행위 제한을 나타내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도면이란 단지에서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 등등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이 도면에는,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 뭐가 포함돼야 될 거고요? 기간은 포함해야죠.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높이. 2번, 그 다음에 3번,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기건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4번, 도시군관리계획에 어져가는 것들 같이 묶을 수 있고요. 뭐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군계획설, 지구단계획 등도 같이 처리할 수 있다. 얘는 단지 제도, 단지와 도면에서 시작한 제도지만 그 중에서 인류일의 최대 개발이잖아요. 인류일의 최대 개발이니까 가장 센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생략하고요. 굵은 4번, 그러니까 구역, 계획, 공통사항.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먼저 동그라미 1번 다수자 줄에 점 참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해서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회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게 되죠. 거기 협의, 관청 내 문서 처리, 사본 보내면 저쪽에서 답변서 보냅니다. 며칠이요? 30일이죠. 그런데 여기는 넷째 줄 10일.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회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된다. 10일 내 의견을 내야 된다. 10일 내 의견을 내려면 시간이 아주 촉박하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우리 쪽에서 알아서 할게요. 뭐 얘기하지 마. 얘기 안 해도 괜찮아. 우리 쪽에서 알아서 할게. 그런 거죠. 동그라미 2번. 이건 엄청 센 거니까 둘째 줄 국토계획법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거죠. 됐고요. 다음 쪽 가서 굵은 5번.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인류일의 최대 개발이라고요. 유엔 사무총장이 나와서 테이프를 끊을 일입니다. 인류일의 최대 개발인데 어지간한 법 다 죽겠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입주규제 최소구역에서는 다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고요. 동그라미 3번. 입주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게 더 세다고요. 이게 제일 세다고요. 예를 들면 태권도 그 띠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 보남바초, 누주빨 뭐 별별 색깔이 다 있더라고요. 뭐 옛날하고 완전 달라져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태권도 학원을 그 학원을 계속 다니고 있고 또 이제 그 뭐 그렇다면 뭐 이렇게 좀 이제 자주 들으면 알겠지만 어쩌다 한 번 들어서는 모르겠더라고요. 옛날에는 간단했죠. 처음 들어가면 흰 띠, 그 다음에 파란 띠, 그 다음에 빨간 띠, 그 다음에 유단자인가? 유단자, 그 검은 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요. 그러니까 뭐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흰 띠, 그다음에 파란 띠, 그다음에 빨간 띠, 그다음에 검은 띠를 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서로 다 안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개똥이가 빨간 띠를 딱 그러니까 이제 차고, 그러니까 추워도 태권도복 입고 빨간 띠하고 위에 이제 두꺼운 뭐 이제 뭐 잠바나 코트 하나 걸치고 그리고 이제 학원에 가고 있습니다. 태권도 학원에 가고 있습니다. 저랑 아저씨가요. 이건 서로 다 아는데 그 개똥이한테 야, 너 파란 띠는 땄냐? 그게 말이 돼요? 이걸 다 안다고 치면 빨간 띠 이게 파란 띠는 땄냐? 파란 띠를 땄으니까 빨간 띠로 간 거죠. 지금 그 태권도 이것을 다 서로 안다고 치면 서로 안다고 하면요.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이걸 했으니까요. 아, 이거 땄는데 이거 했냐?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넘어선 거죠. 더 세다고요. 입주기 최소기 인류일의 최대 개발 가장 세다고요. 뭐 특별건축구역 그런 거 그냥 다 처리된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거로 대자 처리하면 중자 처리된 것으로 본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였고 탄조와 도면, 건축과 완화 뭐 이쪽 내용은 간단했죠. 이제 다음 아직 4번 더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쪽 가시죠. 138쪽에 6장 도시공계시설과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50가지가 있습니다. 도로, 수도, 하수도 등등이죠. 그러니까 공적인 시설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의 기반이 되는 거죠. 기반. 그러니까 개똥이하고 말순이하고 결혼했습니다. 아주 이제 그거요. 뭐 무슨 두 손 붙잡고 결혼을 했다고요. 뭐 무슨 열쇠꾸러미 그런 거 많이 없었고요.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둘 다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아니면 공장 다니면서 그러니까 뭐 월급 모으고 그러니까 뭐 저금 들고 또 아무튼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그 당첨돼서 뭐 대출 받아서 집 사고 또 어떻게 하고 뭐 그러면서 아이도 낳고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요. 그 집 식구 중에 뭐 친척 중에 어느 누구 결혼식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뭐 외숙모도 올라오시고 고모도 올라오시고 이리저리 만나서 서로 인사하시고 아이고 우리 말순이 이제 뭐 좀 잡혔대? 기반 좀 잡혔대?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러시거든요. 기반을 좀 잡았냐고요. 기반이 탄탄하냐고요. 우리 생활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 기반시설이고 그중에 이제 도시공계시설이 있게 됩니다. 먼저 목차 보시면 6장 뭐 그 국토교육법 체계도가 있고 그 아래 1절 시설의 종류와 설치관리 2절 도시공계시설 사업 3절 도시공계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이쪽 시설에서는요. 칠판 이쪽 보시면 그러니까 첫 번째 시설의 종류와 설치관리에서 중요한 게 기반시설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이쪽에 중요한 내용이고 기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러면 도로 만든다 결정을 했으면 도로공사를 해야죠. 도로공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사업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요. 도로 만들 땅 정해졌습니다. 공원 만들 땅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새로 구청 만들 땅 정해졌는데 거기다 건물 지으면 돼요? 그 건물 지었다고 하면 저쪽에 그러니까 사업하는 쪽에서 돈 주고 사가야죠. 이 사람은 돈 받고 밟고 나갈 거잖아요. 돈도 안 받고 나갈 사람은 없잖아요. 돈 주고 사서 그거 써요? 철거해서 쓰레기통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공계시설 부지, 예정지 이제 부지라고 하면 뭐 시설이 얹어져 있는 땅, 아니면 시설을 지을 땅,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시험공법에서는 주로 예정지를 뜻합니다.
이상 세 가지가 시설 쪽에 걸리는 겁니다. 보시죠. 먼저요. 제1절 시설의 종류 설치 관리에 목차 보시면 굵은 1번 기반시설. 다음 쪽 가시면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 140쪽에 굵은 2번 도시군 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보고 가시죠. 결론부터 보고 가시면 140쪽에 굵은 2번 도시군 계획시설 양과 1번 정의 점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밑줄만 읽으면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요. 그게 뭔 얘기인지를 아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바로 어느 시에서 1년 동안 도로 10건 신설을 결정하는 등 50가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평균 잡아 10건씩만 결정해도 1년 동안 500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있는 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여기를 위해서 잠깐 저 앞쪽을 보시면 책 저 앞으로 가셔서요. 책의 9쪽, 10쪽 그 언저리였죠. 있고. 책의 16쪽이요. 책의 16, 16쪽 보시면 서울특별시여서 군자, 도시군 관리계획에 군자 빼서 도시관리계획, 도시군 계획시설에 군자 빼서 도시계획시설. 이 도면, 거기에 이렇게 도를 내겠다. 이게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된 시설. 이렇게 지도상에 그려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시죠. 138쪽이요. 138쪽에 제1절 굵은 1번 기반시설, 동그라미 1번 도로, 수도, 하수도, 상수도 등등등 학교 등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적시설 50가지를 기반시설이라고 하고 동그라미 2번 50가지 시설을 7가지 시설군으로 묶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50가지 기반시설 중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은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도자광,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1번 도로는 그거 다 외울 필요 없는 거고요. 도로는 도로가 있죠. 도로에는 여러 가지 도로가 있습니다. 2번 자동차 정류장, 자동차 정류장, 정지해 있는 거죠. 자동차 정류장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물 터미널, 공영 차고지, 공동 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복합 환승센터. 설마 차가 달리고 있는데 뭐 미션 임파서블 둔둔둔둔둔둔둔둔 뛰어 갈아타는 거 아니잖아요. 서 있는 곳에 갈아타는 거죠. 3번 광장에는 뭐가 있고요. 광장이 있습니다. 됐어요. 그게 다예요. 뭐 그걸로 뭐 한 번 나왔고. 다음에요. 그 표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다시 보시면 도로는 도로가 있는 거고요. 2번 자동차 정류장은 자동차가 서 있는 거고요. 3번 광장에는 광장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표에 첫 번째 기반시설 종류 50가지를 7가지 시설군으로 묶어서 부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다음 중 세모 표시한 것은 도시적이나 지구단 계획구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그러니까 중요하거나 뻔한 것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요. 설치할 수 있고 거꾸로 세모한 것은 시골에서 도시적 지구단 계획구역 A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러니까 표가 3칸, 세 번째 칸 이문시설 뭐 외울 필요는 글자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세모, 거꾸로 세모 중요한 건데 당연하니까 그 절차 기초조사, 주민의견, 정치, 의견, 정치, 협의심의 결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면 가벼운 거니까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첫 번째 칸에서요. 1번 교통실에 도로철도 등등등이 있고 2번 공간시설에 광장, 공원 등등이 있고 3번 유통공급시설에 유통업설비, 수도가스 등등이 있고 거기에 공동구도 있네요. 공동구. 좀 이따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유치원 포함한 학교 등등등이 있고 5번 방지시설에 하천 유수지 등등이 있고 6번 보건위생시설에 도축장 등등이 있고 7번 환경기초시설에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등이 있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에 공공문화시설에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성격이 완전 다른 겁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가 뭐 이렇게 참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아시다니 돈을 버시는 거고 유치원은 학교라고요. 학교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서 한 2, 3년 전에요.
뭐 만약에 어느 유치원 원장님이 뭐 그 돈 버는 걸로 뭐 무슨 뭐 9.8에 가면 네 집동 뭐 백을 사고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아니 호떡 장사 아줌마가 호떡 장사 잘하셔갖고 9.8에 가면 네 집동 뭐 2천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문제 돼요? 자본주의에서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좋은 일이죠. 그런 겁니다. 근데 왜 유치원 원장님은 9.8에 가면 네 집동 왜 문제가 돼요? 우리 세금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낸 세금 국비 지원을 엄청나게 해줬잖아요. 그 돈 갖고 애기들 먹을 때 쓰라는 거지 9.8에 가면 네 집동 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유치원은 학교에 들어가요. 기반시설, 도시군계시설, 공적시설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요. 6번 보건위생시설에 도축장, 장사시설, 장례식장 등이죠. 종합의료시설이 있습니다. 이름은 보건위생시설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요거 때문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칸에 있는 것을 예시하고 얘는 7가지 시설군 중에 무슨 시설군에 해당하냐 그런 문제고요. 뭐 1, 2, 3, 4, 5는 뻔한 얘기고 6번 보건위생시설은 보건과 위생이 아니라 돌아가신 거네요. 도축장, 장례시설, 종합의료시설에서 치료받고 잘 나오시기도 하지만 잘 안 되면 돌아가시기도 하잖아요. 누구라도 돌아가시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할머니 고마워서 잊지 않을게. 뭐 그러면 됐죠. 뭐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요즘 세상에 뭐 3년 동안 할머니 무덤 앞에서 거기서 뭐 원두막 채려놓고 거기서 살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할 일도 지금은 아닌 거고요. 아무튼 보건위생시설이지만 안녕 할머니 안녕 고마웠어 잊지 않을게. 그게 보건위생시설이고 7번 환경 기초시설은 이름은 환경 기초라고 되어 있는데 다 쓰레기죠. 쓰레기.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물, 하수도, 쓰레기, 폐기물, 그 다음에 쓰레기물, 수질오염 방지시설, 쓰레기차, 쓰레기를 치우는 차가 아니라 쓰레기가 된 차, 폐차장 등등이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139쪽 제일 아래 표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그러니까 도로는 필요하다. 50가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 다 압니다. 도로 있어야 되죠. 도로 없으면 생활하기가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럼 도로도 있어야 되고 수도 하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건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진 게 아니죠. 사람 사는데 도로는 필요하다는 거지 어디에 어떤 도로 그 구체적인 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 그러면 보시죠. 어느 동네에 그러니까 뭐 이런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도로를 내겠다. 아까 페이지 16에서 보신 것과 같은 그림이겠죠. 그런 도로를 내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 결정을 하려면 그냥 눈 감땡감 지 맘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죠. 요 도를 이 도면을 내기 위해서 뭘 했어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을 한 거죠. 이게 무슨 절차예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이고 이 절차를 거쳤다라고 하는 것을 11글자, 7글자, 4글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이 절차를 거쳐서 이 노란선 2주를 내는 겁니다. 이 노란선 2주를 내는데 2년, 3년, 예산 5억, 8억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동 100번지 일대에 그러니까 개나리 도로를 내겠다는 게 결정을 냈어요. 내겠다고요. 내겠다는 거죠. 만들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노란선 2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것을 그 다음에 몇 글자가 돼요? 14글자예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7글자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설은 전혀 다른 거죠. 기반설은 사람 사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어디다 도를 내겠다. 구체적인 도면 결정된 게 뭐고요? 도시군계획시설인 거죠. 도시군계획시설. 이 노란 선 두 줄을 16쪽에 있던 그 굵은 선, 칠판에서는 이 노란 선 두 줄을 7글자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해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나중에 뭘 하는 거예요? 정해졌고 시행자 정하고 예산 확보하고 불도저 포크를 끌고 와서 도시군계획설 사업을 하는 거죠. 요거 글자 줄여서 도시군계획설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시 보시면, 그리고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에 용용용 입지기계정 가운데요. 도시군계획설 사업, 그 다음에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족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공익사업 세 가지를 도시군계획 사업,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는 거죠. 칠판 이쪽부터요. 기반시설, 이제 책 보시면서 하시죠. 국민생활하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뭐라고 한다고요? 기반시설.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죠. 추상적인 거고. 둘째 줄,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즉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절차를 거쳐서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결정한다. 무슨 결정이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인 거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7글자 뭐라고요? 도시군계획시설. 무슨 시 무슨 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를 만들겠다. 이 노란선 두 줄이 뭐고요?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요. 그러면 정해졌으면 이제 사업을 하겠죠.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정해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사업 세 가지를 도시군계획 사업. 여기에 두 글자 빼서 도시군계획 사업. 그런 장난 아니고요.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를 합쳐서 도시군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이거 시설 두 글자를 쥐가 물어가면 도시군계획 사업이고 쥐가 물어다 놓으면 다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되고 쥐가 물어놨다가 다시 돌려놨다가 뭐 복잡하네. 그냥 복잡합니다. 그냥 소리만 내시면 나중에는 안 복잡해요.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 다음 쪽 가세요. 140쪽이요. 그러니까 굵은 2번 도시군계획시설이 있죠. 첫째 줄에 기반시설 50가지가 있고 둘째 줄에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시설. 근데 앞에 보셨듯이 이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아까 세모는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시설사업을 누가 할 거냐고요? 시행자. 행정청도 행정청이 아니자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거고 관리 만들었으면 문제없이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국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가보면 국가 관리한다. 지방이 관리할 때는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관리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 도시군계획시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 도시군계획시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의미는 뭐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그 절차를 거쳤다라고 하는 것에 도시군계획시설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막 이제 중첩되어 있어요. 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느 종교를 처음 접하시면 또 거기에 이제 자기가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하시면은 종교에 나오는 새로운 용어들, 새로운 단어들, 뭐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시고,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그거였어?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느 업계에 처음 들어가셔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군이 네 글자 뭐였어요? 특광시군이죠. 어디 도로 내겠다. 그러니까 모잠비크 사람을 위해서요? 세네갈 사람을 위해서요? 대한민국 사람이죠. 근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그 지역 주민을 위한 거죠. 문화센터 만든다. 지역 주민을 위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특광시군, 그러니까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이죠. 근데 경부 고속도로는 어느 한 지역 주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2개, 3개, 대한민국 뭐 50여 개를 꿰뚫고 가는 겁니다. 2개 이상을 뭐라고 하고요?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역시설이요. 둘 이상 특별시 광역시 시군 특광시군에 걸쳐 있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그 설치나 관리나 도시공개시설 규정에 따른다. 그러니까 설치, 그러니까 관리, 사업 시행자가 설치한다. 그러니까 관리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이 관리한다. 얘도 도시공개시설이라고요. 도시공개시설이니까 그러니까 1번 원칙, 시행자가 설치한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이 관리한다. 이런 건 똑같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광역시설은 둘 이상이다 보니까 그 설치 관리에 대해서 시행자가 한다, 국가 지방이 한다 뿐만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둘 이상이니까요. 둘 이상이 같이 모여서 협약,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기적으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협의회, 경부 고속도로와 같이 국가계획, 국가 차원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주식회사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또 아니면 KTX, 한국고속철도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국고속철도공단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죠. 그 회사에서 한국고속철도를 설치했고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KTX로 바뀌었고 SRT도 있고 그렇게 된 거죠. 별도의 회사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광역시설, 도시공개시설이니까 원칙대로 가는데 둘 이상이니까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다. 그다음 이제 공동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공동구는 아까 잠깐 있었죠. 유통공급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한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신도시대나 만들 수가 있어요. 200만 초과대, 그러니까 축구장 200개 넘는 그런 신도시대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동그라미 1, 2, 3 비용에 대한 것, 관리에 대한 것 그쪽 가서 보도록 하시죠. 여기까지가 이제 볼 내용의 큰 틀입니다. 아무튼 광역시설 큰 거 아니고요. 공동구 그냥 조그만 토막입니다. 요걸 뺀 나머지요. 기반시설과 도시공개시설, 기반시설, 도시공개시설 그게 핵심이죠. 계속합니다. 140쪽에 양과 1번 정의했고 양과 2번 설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둘째 줄 위치 등을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한다. 도시군관리계 이 위치가 정해지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셋째 줄에 걸어 공공청사 시장 등은 도시군관리계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설치 시행자가 하고 4번 비용 부담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음 쪽 가세요. 양과 3번 관리. 뭐 국가가 관리할 시설은 국가가 관리하고 지방이 관리할 시설은 지방이 관리한다고요. 뭐 별 내용 없습니다. 굵은 3번 광역시설. 양과 1번 광역시설 정의. 동그라미 2번 광역시설은 둘 이상 특광시군에 그러니까 공동으로 그러니까 걸쳐 있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등이 있고, 양과 2번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광역시설도 도시공개시설 중에 덩치 큰 겁니다. 도시공개시설의 설치 관리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예외. 광역시설은 둘 이상이니까 일반 원칙에 따를 수도 있고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다. 또 그러니까 작은 1번의 둘째 줄. 그 관계된 사람들이 협약, 계약을 맺거나 협의회 정기적으로 회의하면 되고, 다음 쪽 가세요. 작은 2번 KTX 같이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특수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갖고는 나온 적 없습니다. 굵은 4번 공공시설이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공공시설이란 도로,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이 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 50가지 가운데 23가지. 작은 1번 설치 주체에 관계없이 도로 등등. 2번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등등. 그 차이 갖고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이 그러니까 두 번 나와서 뿐만 아니라 계속 이 뒤에 공공시설 나올 때마다 이걸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공공시설은 국가의 무상으로 귀속된다. 국가의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겁니다. 기반시설은 했으니까 지우고 가죠. 한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정안 휴게소에 가면 한쪽에 막 이따만한 다람쥐가 있고요. 그 옆에 토끼도 있고요. 그 옆에 요만한 돌덩이가 하나 있고, 이제 거기에 이쪽 이 천안노산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만내 그걸 써놓은 게 있는데, 뭐 액수를 까먹었습니다. 뭐 옛날 돈으로 뭐 1조가 훨씬 넘었고요. 아무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조 가까이 됩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민자 씨가 만든 거죠. 민자 고속도로입니다. 민간 자본이죠. 그 회사 이름이 뭐고요? 주식회사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이고, 그러니까 10개 회사가 모였습니다. 건설회사 3개, 은행 5개, 금융기관 5개, 그다음에 무슨 컨설팅 업체 2개. 그 컨설팅 업체 중에 좀 그쪽 분야 한두 번 신문 보시면서 잘 기억 있으신 분들, 맥쿼리라고 하는 회사가 아무튼 대한민국에 있는 돈 빼먹는 데는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돈 빼먹는다고 하고 그 회사 관계자는 이씨 정당한 수익 활동인데, 정당한 수익 활동이죠. 네, 뭐 불법은 없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로는 이 회사 거요? 국가 거요? 국가 거라고요. 왜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도로 공공시설이잖아요. 공공시설은 지금 동그라미 2번 공공시설은 국가의 무상으로 기속된다고 되어 있죠. 이 도로는 만들어진 순간 누구 거라고요? 국가 거라고요. 그러면 10조 주고 사갔어요? 여기는 10조 들여서 만들고 11조 벌었어요? 아니죠. 공짜로 가져간다고요. 국가가 무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국가의 무상으로 기속된다. 봉사단체예요. 10조 들여서 만들어서 공짜로 국가에 넘겨주는. 그게 아니죠. 왜요? 20조 벌라고요. 30조 벌라고 만든 거죠. 이 회사에서 이 동그라미 3번이요. 첫 줄 끝에 부일드, 둘째 줄 끝에 트란스페르, 셋째 줄, 이제 다음 쪽 와서 둘째 줄에 오페라떼가 있죠. 이 회사에서 이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부일드 했죠. 그러고요.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간다고요. 트란스페르 했습니다. 근데 왜 그건 못 하려고 만들었어요? 대신 운영권을 받는 거죠. 운영권을 20년, 30년 받아서 그 251번 이제 지선이 됐죠. 옛날 낡은 호남고속도로로 가는 것보다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가면은 훨씬 더 요금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서 그 건설 비용을 회수하는 겁니다. 운영을 한다고요. 오페라떼, 카페라떼는 아니고요. 오페라떼를 하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짓는 겁니다. 떼돈을 번다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개론에 나오는 뭐고요? BTO 방식이죠. 지어서 넘겨주고 운영권 받아서 다시 돈을 회수해 갑니다. 공공시설은 국가에 무상으로 기속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143쪽에 5번 공동구가 있습니다. 공동구가 없으면 도로 밑에 왠가 파이프들이 있는데 그 파이프 뭐가 붙이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왜 지하에 묻어놓을 때 아무 생각도 없이 묻었어? 뭐 도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면에 있었죠. 근데 왜 몰라요? 쥐가 다 물어갔어요. 쥐가 다 갉아먹고 물어가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부서지고 빠서지고 해서 도면이 없어요. 대한민국 지하에 뭐가 붙여 있는지, 그러니까 뭐 금땡이, 다이아몬드 이런 거 말고요. 사람이 묻어놓은 파이프들 20%밖에 몰라요. 80%는 뭐가 있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몰라.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다가 잘못 옆 파이프 터져갖고 펑 터지고 난리가 벌어지죠. 또 파이프 공사할 때마다 길 막아놓고, 그 다음에 한 차로만 겨우 다니게 하고 아침에 찌찌빵빵 차 막히고요. 저녁에 퇴근 때 차 막히고요. 다 뜯어내고 파이프 공사가 옆에 펑 터뜨리면 또 기간도 길어지고 끝나고 다시 이제 덮고 빨리 그러면 정식 포장해야 되는데 임시도로, 임시포장 써놓고 울퉁불퉁 한참 참고 있다가 이제 도로 좀 제대로 됐다 싶으면 또 한 일주일 지나서 또 다 뜯어내고 가스공사, 그다음에 덮어놓고 좀 있다가 또 다 뜯어내고 뭐 무슨 인터넷 공사 뭐 그러고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구조물을 만들자고요. 이 구조물은 큰 겁니다. 그 중에 작은 글자로 작업 통로가 있잖아요. 1톤 트럭은 다녀야 되죠. 근데 꼬마 자동차 붕붕도 아니고 1톤 트럭, 기름으로 다니는 트럭
방구 붕붕붕 쭈면서 하면 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질식하게 됩니다. 전기 트럭이 다니는 거죠. 왼쪽에 뭐 전력과 전력, 선으로 배전, 송전, 선 등이 있고, 그다음에 뭐 작업 호이스트, 이제 큰 파이프 끌고 다니는 거죠. 아니면 뭐 큰 기구나 파이프 끌고 다니는 이제 호이스트가 있고, 작업 통로, 난방 파이프, 그다음에 상수 파이프, 중수 파이프, 쓰레기 수송관, 통신 파이프 등등등 왼과 파이프를 다 넣는 겁니다. 그러면 찾기를 막아놓고 도로 뜯었다 덮었다 할 필요가 없죠. 이게 공동구입니다. 양구 1번 정의, 동그라미 1번, 공동구란, 첫줄 구대,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한다. 그래서 파이프를 다 집어넣자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작은 1번, 두째 줄 끝에 공동구에 수용해야 된다. 집어넣을 건 다 집어넣어야죠. 파이프도 올라고 만들었으면 파이프 다 집어넣어야죠. 2번, 가스관, 하수도관, 그 밖 시설은 폭발 위험 등 안전, 기술적인 고려가 필요하므로 공동구 협의에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가스관 넣다가 펑 터지면 시가지 전체가 마비되는 거니까 이건 넣을지 말지 판단할 수 있다. 양과 2번, 공동구 설치 대상 사업. 그러니까 구도심에 차를 막아놓고 2년 동안 차 막아놓고 공동구 공사한다. 시가지가 완전 마비되는 거죠. 그럴 수 없고요. 신도시 만들 때나 만들면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번 공동구가 여의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천, 개발 그런 거 하면서 이어지게 된 거죠. 여의도요, 여의도요. 잘 모르겠는데 여의도요. 왜요? 200만 초가요. 동그라미 1번 두째 줄 신도시 사업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두 번째 가로 넷째 줄 여의도 얼마 초과요? 200만 초과 때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다음 쪽 가세요. 양구라 3번 설치비용 분담. 동그라미 1번 도시공객사업, 공익사업,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사업 비용은 공익사업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 그런데 공동구는 오로지 그 파이프 사업자를 위한 시설이죠. 그래서 공동구는 파이프 사업자가 돈 세 가지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달리 보자고요. 어디 신도시 때 땅을 크게 파고 여기에 지금 큰 신도시 건설을 하는 거죠. 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여기에 큰 구조물을 만듭니다. 이 구조물이 뭐고요? 공동구이죠. 공동구는 누가 만들어요? 이 신도시 개발 사업자. 이 사업자,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각 칸들이고 각 파이프가 들어가겠죠. 파이프가 들어가는데 이 파이프 사업자, 전기 사업자, 수도 사업자, 하수도 사업자 등등 이 파이프 사업자를 뭐라고 하고요? 공동구 점용자. 공동구가 만들어져서 이만큼 차지하고 있다. 공동구 점용자. 근데 공동구를 만들기 전까지는 공동구에 파이프를 넣을 사람 공동구 점용 예정자. 그리고 여기 아까 관리가 따로 있었는데요. 공동구는 특별하니까 공동구 관리는 누가 하냐면 특, 광, 시, 군이 관리를 합니다. 저 공동구에는 전혀 다른 3명이 같이 물려있게 돼요. 신도시 개발 사업자, 신도시 사업자가 공동구를 만드는 거죠. 거기다 파이프 넣는 파이프 업자들, 파이프 사업자들이 뭐고요? 공동구 점용 예정자, 공동구 점용자. 만들었으면 잘 관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관리를 합니다. 동그라미 2번, 144쪽에 양과로 3번의 동그라미 2번, 공동구 설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사업자, 요즘에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파이프 사업자에게 이익되니까 파이프 사업자도 같이 돈을 내라. 양과로 4번 점용료 사용료. 점 공동구 점용 사용하는 자는 주체 주택 점용료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 파이프 사업자는 차지해서 쓰고 있는 만큼 점용료 사용료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양과로 5번 그러니까 공동구 관리. 동그라미 1번 공동구는 특광시군이 관리한다. 동그라미 2번 공동구 관리자 특광시군은 5년마다 그러니까 공동구 안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동그라미 3번 공동구 관리자 특광시효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한다. 계획은 5년짜리 계획이고 안전점검은 1년마다 하겠죠. 동그라미 4번 공동구 관리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한다. 파이프 사업자 여기 도둑강아지, 도둑고양이, 도둑쥐들 놀이터가 되면 안 되죠. 관리 비용도 내야 됩니다. 파이프 사업자는 돈 3가지 낸다 라고 하는 거죠. 관리는 특광시효한다 까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시설의 이러저러한 종류도요. 시설의 종류에서 가장 중심적인 게 뭐였고요? 기반시설, 도시공객시설, 그 다음에 공공시설, 그러니까 뭐 부일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국가외부상으로 기속된다. 광역시설, 공동구, 토막토막 사항이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